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정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26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오늘 옛날에 공부했었던 학교나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당시 있었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당시 학교와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빙의하시면서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째 주제니까 26번째 테마를 보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율곡사업이라고 불리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예전 미국의 어떤 대통령입니다. 닉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1969년, 비교적 최근이죠. 현대사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때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자, 무슨 발표를 하나 한번 볼까요? 짜잔! 닉슨 독트린이라는 외교 원칙을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아, 안보는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줄래? 왜 그러냐? 형이 돈이 없어. 미국이 이때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거든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안보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이 형들이 약간 방을 좀 뺀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이후에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뭐 이제 탱크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전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 돈을 투자해서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무기도 사오고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이제 막 추진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죠. 이거 다 돈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겁니다. 정말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돈들을 집행하시는 위에 이제 공무원 분들께서 요거를 투명하게 잘 하셨으면은 탈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돈 받고 이 뇌물 받고 이러신 분들이 또 꽤나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국방 예산 증대에 맞춰서 여기에서 부정비리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여러 언론을 타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던, 자, 이 사업이 바로 율곡 사업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자체 국방력을 증대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이제 부정비리도 많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왜 율곡 사업이냐 이거지. 율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바로 이분에서 딴 겁니다. 누굽니까? 율곡 이희. 예, 이분은요 공부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정말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9번 시험을 봐가지고 9번 모두 다 전체 수석을 차지했었던 이런 수재 중에 수재, 학자이자 학자,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국방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임진왜란 전에 활약했었던 분이거든요. 미래를 좀 예측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전쟁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방을 증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의 호, 율곡을 따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율곡 사업 봤다면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름을 땄으면 정말 내 뜻에 맞게 잘 집행하고 우리의 국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뒷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교육기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유학이에요.
예, 공자님과 맹자님의 사상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현실 정치에도 녹여보자. 그런 공무원을 뽑자라는 것이고요. 유교 중에서도 유학 중에서도 이제 조선시대 때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고 발전된 국가죠. 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은요. 누가 만들었냐요? 관립교육기관. 관립이다라는 거는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국공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학교 중에서 가장 최고 학부,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가 만든 대학교, 예, 국립대학교 얘기하는 거죠. 뭐 일종의 서울대학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균관입니다. 조선시대 때 성균관,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고 고려 후기에 고려 말 때 이제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조선도 이 이름을 이어서 유학교육, 즉 성리학 교육을 활발하게 쭉 이어가더라. 예, 수도 서울 한양에 설치된 조선 최고의 학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여기에도 시험 절차가 있겠죠. 입학이 가능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속과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속과는 뭐냐? 여러분 과거 시험에서 조선의 과거 시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를 봤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었어요. 일반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문과 시험에 여기에 예비 시험이 있네. 소과와 대과가 있어요. 이 소과를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거지. 예, 이거 앞서 간단히 봤었던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소과가 사실상 성균관 입학 시험에 역할을 하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교육기관은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학교 가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이제 또 교육 딱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장이 일어나고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하고서 얘들아 안녕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까? 요렇게 이제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런 예전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냐? 지금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뿐 아니라 예전의 선대 학자들 정말 예전에 성리학을 연구하고 유교, 유학을 연구했었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제사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성전이라는 공간이에요. 대성전, 일종의 사당인데요. 예전에 선대 학자들을 기리면서 제사 지내는 사당인데 뭐 공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학자들이 있겠죠. 자, 이들의 위패를 모셔둔 곳이다. 그래서 대성전, 동무서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요. 선대 학자들을 기리고 제사 지내는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하는 강의실이 있겠죠. 그런 걸 명륜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교육기관들은요, 대체로는요, 기숙시설이 다 있어요. 네. 국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거지요. 동제 서재와 같은 기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균관에는요 학생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도 있는 도서관, 존경각인 이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조선 최고의 학부, 국립학교였었던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들,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학교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교만 있으면 돼요? 그 이전 단계에 초중급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부학당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 이 사부학당은 한양에 설치된 중등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제 수도에 있었던 중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름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 설치한 국립교육기관, 국립교육기관인데 이제 최고 학부는 아닌 고 이전 단계의 교육기관, 바로 이제 향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부학당과 향교가 수도와 지방에 각각 있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속과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성균관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문과 대과에 응시해서 이제 진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 행정단위인 부목군현, 예, 지방의 부목군현으로 끝나는 행정단위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교육, 유학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국공립대학교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 그리고 강의실, 그리고 기숙시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치? 제사를 지내는 공간들이 있고 기숙시설이 이렇게 딱 있다. 자, 그래서 요 교육기관의 모습이 대체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의 선대 학자들, 국가에서 야, 이런 학자들은 말이야 우리가 모아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야지. 그런 학자들을 성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는 뭐 선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이전에 성스러운 선대 유학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방에서 그래서 교육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많은 예비 공무원들, 조선의 지배층들, 조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서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파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서 지방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성리학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구나.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태까지 봤었던 거는 정부가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관립학교다, 관립교육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립교육기관도 있어요. 예,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립교육기관도 있고요, 사립교육기관도 있는 거죠. 사립학교를 보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립교육기관으로서 바로 사림들이 만든 학교,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요건 앞서도 우리가 봤었는데요. 훈구와 사림할 때 그 사림이에요. 이 사림들이 자신들의 근거지인 향촌사회, 향촌이다라고 하면은 지방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나의 근거지, 본거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학자들이란 말이지. 이 성리학자들이 바로 이제 조선의 지배층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내가 우리 지역은 성리학을 많이 성리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고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겠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서원이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입니다. 자, 서원은 사림들이 만든 교육기관이에요. 사림의 근거지다라고 하면은 서원과 그 다음에 이들의 규약인, 이들이 만든 향촌의 규약인 향약 이렇게 있었죠. 서원과 향약이라는 이 두 가지가 사림의 향촌사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피해를 입었었죠. 이전에 네 차례 사화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들이 집권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원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서원에서요. 최초의 서원은요, 풍기군수로 부임했었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웠었던 백운동 서원이 최초예요. 예, 백운동 서원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왔었던 이전 고려말 때에 안향이라는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자. 그리고 우리가 성리학, 그분께서 들여온 성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자. 이런 목적에서 시작된 게 서원이었습니다. 자, 이 서원은요, 왕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예, 이거 뭐 뒤에서 여러분들 보겠지만 이황이라는 분이, 퇴계 이황, 이분이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우리 성리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적인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왕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좀 해주세요. 전하께서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상을 내려주마. 뭘 보내줍니다. 뭘 보내주냐. 편액, 서적 이런 것들을 보내줘요. 서적은 뭔지 아시겠죠? 얘들아,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해. 옛날에 책은 정말 정말 귀한 거였었어요.
편액은 뭐냐면요, 현판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우리 쉬운 표현으로는 간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가게 보면은 거기에 간판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 서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왕이 직접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왕의 혜택을 받는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국가에 혜택도 있어요. 서원에서 공부하고 이게 사액서원이 되면요, 군대 안 가도 돼요. 교육기관들은요, 국가가 군역의 의무에서, 즉 지금으로 따지면요, 군대 가는 거 좀 빼주거든요. 열심히 공부만 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사익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서원에 많이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득권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부정과 폐해단을 일삼는 이런 근거지로 변질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흥선대원군 때 이 서원을 대폭 줄이는 이런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흥선대원군 이전에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영조 시기 때에도 서원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기도 해요. 문제가 되기도 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하늘천 따지 글자 공부하는 초급 교육기관,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각 고을별로 이제 서당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교육기관, 학교들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육기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를 발전시킨 성리학자들, 선생님들은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학문이에요. 성리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보통 대개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질서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어렵죠? 우리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나란 무엇인지, 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자아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신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질서, 이 심성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종의 철학, 이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겠죠. 원리, 이치라고 한다면 그 글자에 반복되는 이를 따오죠. 예, 성리학이 바로 이제 그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뭘 연구할까요? 바로 이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원리 할 때 그 이예요. 그 이를 연구하자. 그래. 성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를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바로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봤었어요. 우리가 본성을 탐구하면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원래 다 좋은 사람, 원래 다 선한 사람. 그래, 인간이란 원래 다 선하고 좋은 본성이 있겠다. 그 원리가 선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원리와 이치가 선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하게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MBTI 유형에 따라서 뭐 16개로 나눠가지고 뭐 E냐, I냐, 그 다음에 뭐 N이냐, S냐, T냐, F냐 막 이런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사람의 본성과 약간은 좀 연관이 되는 듯 하면서도 드러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 다 선한데, 근데 누구는 외향적이고, 누구는 내향적이고, 누구는 계획적이고, 누구는 무계획적이고, 누구는 팩폭을 날리고, 누구는 감성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드러나는 것은 다르단 말이지. 그 드러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라고 얘기해요. 예. 나의 본 모습이 있으면은 이 본 모습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성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인간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인간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었던 학자도 있습니다. 서경덕이라는 학자예요. 이 기라는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된다. 이가 아니라 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 그래서 이 성리학 당시 연구에서는요. 이를 연구할 것이냐, 기를 연구할 것이냐, 주 연구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요 두 가지의 논쟁을 이기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변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 중요한데 말이에요. 근데 실천이라는 게 중요하지, 드러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이런 측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이제 조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학문의 실천성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 본성이 있고 드러나는 게 있는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실천의 핵심 요지를 경과 의다 라고 본 거예요. 공경하는 실천, 그 다음에 의로운 실천,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요. 이 조식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임진왜란 때 실천을 한 거예요. 뭐? 전쟁이 났는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아니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도 많이 활약합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람이 곽재우라는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제 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광해군 시대에 북인 정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조식의 제자리였던 거야. 왜? 그만큼 입지가 넓어진 거겠죠. 그죠? 임진왜란 때 뭔가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자, 이런 측면으로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에 딱 그려져 계신 이 두 분이죠. 그치? 자,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이 있어요. 이순신은 뭐 하신 분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다. 10,000원짜리 가면은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뭐 하신 분이죠? 국민정음,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죠. 50,000원짜리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여기 이제 신사임당은 예술가입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있는 이황과 이, 이분들은 뭐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리학자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철학자들이에요. 조선사회 근간이 되는 그 사상을 확립시키고 발전시킨 두 거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이황의 사상은 앞서 봤던 이연적의 이를 중시하는 이 사상을 계승한 학자예요.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은 원리 문제, 인간의 본성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라는 것은 감정이다. 그래서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을 별개로 봐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 성리학을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이라는 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선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기는 그냥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당시 이황보다 한참 어렸었던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요.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 선생님 뭔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황과 학문적으로 뭔가 좀 여러 가지의 논쟁과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칠정 논쟁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단이라는 거는 이 사가 숫자 4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 평생 질문을 해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임진석인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나의 본 모습,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라는 사람의 본질,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예.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4개의 단서를 통해서 파악한다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개의 단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에 맹자가 했었던 말인데, 우물가가 있고요. 우물가에 턱이 낮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뭐 걸어가고 이렇게 막 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잘못하다 빠지겠어. 자, 이 모습을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니 좀 이따 빠지겠네? 우와, 어떻게 될까? 이럴까요? 아니야. 보통 어떻게 해? 대개는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구해줘야지.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야, 거기 위험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치?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게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이런 단서들이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즉 이의 작용입니다. 7정할 때 7이 숫자 7이에요. 7이에요. 정은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본성이 드러나는 감정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누구는 즐거울 때 막 너무 막 표현하면서 옆에 사람을 막 때리면서 막 되게 좋아해. 예, 한국인들의 이 특성 중에 하나 막 그런 게 있대요. 즐겁고 하면은 옆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린대요. 그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 신났을 때도 오히려 좀 자제하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황했을 때 갑자기 뇌정지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당황했을 때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은 사람에 드러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 이 7가지의 감정은 기의 작용이에요. 예. 이와 기의 작용에 대해서 이황이 설명을 했는데, 기대승이 이 뭔가 조금 안 맞다라고 느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칠정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황이라는 이분이 기대승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황의 그 활동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황이 봤을 때 이와 기 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볼까요? 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황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가 높고 기는 낮고 천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중요하지 감정 드러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이황의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얘기를 그대로 현실 정치로 가져와 볼게요. 왕조 사회에서 왕이 있고요, 신하가 있고, 이들이 정치 운영을 하고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겠죠? 이는 왕일까요, 신할까요? 이는 왕이겠죠. 그렇죠? 기는 신하겠죠. 왜? 높고 낮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신하가 왕을 잘 이끌어주긴 해야 돼요. 왕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황이 왕에게 뭔가 좀 잘 정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하는 왕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싹 정리를 해서 요거를 잘 읽고 좋은 군주가 되게끔 스스로 노력하세요라는 저서를 남겨요. 그게 성학 10도라는 저서예요. 스스로 하세요. 옆에서 막 잔소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왜? 제가 낮으니까, 신하들이 낮으니까 10개의 그림, 도식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상세하게 정리했으니까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좋은 군주가 돼주세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만든 이전 저 중국에 있었던 주자라는 사람, 이 사람의 글들을 모은 주자서저료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학십도와 주자서저료, 이황의 저서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황이 바로 풍기군수 주세봉이 세웠었던 백운동 서원을 본 겁니다. 이 백운동 서원을 보고, 아까 봤었던 그 학교를 보고, 야, 이 살인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하 칭찬해 주세요 해가지고 전하가 한턱 쏜 겁니다. 그게 현판을 내리고 서적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군역을 면제시켜주고 사액서원으로 지정을 한 거죠. 백운동 서원이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요.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역할을 이황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퇴계 이황의 근거지가 안동이에요. 예, 이 안동 지역에서 뭐 할 거냐면요, 향약을 실시할 겁니다. 이황, 지금 얘기하는 여러 학자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이도 다 살인들이거든요. 서원, 향약, 이것과도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예안향약이라는 향약을 실시하면서 향약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분이 바로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다음의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율곡이입니다. 자, 이 율곡이, 이분의 이 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율곡이는요, 이와 기,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가 본성인 건 알겠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인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가 높고 이가 무조건 선하고 기는 천하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게 아니고, 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본성에 있는 특성을 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라는 거는 특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성이다. 천한 껍데기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그런 일종의 특수한 개성 같은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기는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런 게 아니고 특성의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특성의 문제다. 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것이고요. 기라는 거는 특수한 것이다. 자, 요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이라는 본질을 물이라고 보자. 예. 이 물은 모양이 다르죠. 물의 모양이 뭐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은 물은 네모나죠. 그렇지? 동그란 컵에 담으면 물은 동그랗죠. 밑으로 떨어뜨리면 물은 흐르죠. 그렇지? 얼리면은 언 모양이 되죠. 예. 그렇게 그릇이나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을 기라 그래요. 특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이게 그래서 이와 기의 작용을 대등한 레벨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곡 이가 봤을 때 기라는 거, 이 기는 특수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특수하게 드러나는 것. 그러면은 이 율곡 이의 사상은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이분은. 왜? 드러나는 것. 이 성리학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 정치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은 정책으로 이걸 구현해야 되지, 세금 내는 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드러나는 기의 작용, 개혁 정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납제도, 세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수미법이라는 이런 개혁 정책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수미법이 바로 대동법의 기원이 됐었던 거예요. 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방납의 폐단, 즉 공납의 문제점, 특산물 내는 게 공납이었었죠.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쌀로 내도록 하게끔 하면은 방납의 폐단 문제가 시정될 겁니다 라고 개혁안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개혁안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개혁 정책으로 대동법으로 이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율곡 이 같은 경우는요, 앞서 봤던 이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의 작용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에는 현실 개혁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기를 그래서 이황은 어떻게 본다? 대등한 레벨로 본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왕과 신하가 조선을 이끌어 가는데요, 왕이 이고 신하가 깁니다. 자, 누가 높아요? 이의 관점에 따르면 누가 높다가 아니죠. 그렇지? 이와 기가 대등하죠. 근데 왕을 똑똑하고 성리하게 모범적인 군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 대등하니까. 이황과 다르죠. 그래서 율곡이가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저서를 남기는데요. 그게 현명한 신하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왜? 대등하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성학지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학지묘. 예, 뭔가 집요한 신하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지? 예, 그래서 성학지묘는 신하가 왕에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동호문답 같은 경우는 이런 개혁 정책들의 내용을 담은 율곡이의 또 다른 저서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성리학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몽요결이라는 아동용 이런 성리학 입문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율곡이도 역시나 향약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서 이황과 더불어서 이는 향약을 널리 보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림입니다. 자, 이가 만들고 보급했었던 향약이 해주향약이라는 향약이 되겠어요. 자, 이런 성리학자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리학의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조선이 성리학 국가로 이제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근간을 만들게 된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더라. 이 두 사람이 활약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발발 전이에요. 예,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이 조선이 근데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가 안정적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딱 그래. 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리학 국가야라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성리학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리학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인 이라는 중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질서에는 본질인 그 원리, 중심이 있다. 또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정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심 줄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성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산업에 있어서 중심은 뭘까요? 농업이 중심이고 상업 같은 것들은 천한 것들이다. 또는 상업은 농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유교적인 경제관이에요. 또는 사람을 볼게요. 신분으로 봤을 때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그렇지 않고 농사짓는 농사꾼 누가 더 위일까? 누가 더 중심일까요? 사회에서. 당시 관점 보면 성리학 국가에서는 그래 중심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양반이지. 그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양반보단 당연히 아래지.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야. 뭐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업도 많이 발전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양반보다 신분이 낮았었던 일반 농민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대외적으로 보자면 중심이 되는 국가는 중국이지예요. 중국, 그래 성리학 국가인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우리는 중국을 이어받은 작은 중국이다. 우리도 성리학 국가니까. 그런데 그 성리학, 유학을 모르는, 유교를 모르는 저 오랑캐들이 중국 대륙을 차지해버렸네. 청나라죠. 이 성리학이 가정했었던 세계관이 붕괴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 시기에 해당합니다. 성리학이 가정했었던 세계관이 붕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선은 성리학 국가로 세팅을 했는데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대외적인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조선 어떻게? 그래서 이런저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성리학 국가에서 성리학이 가정한 세계관이 붕괴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냐? 일부 사람들, 당시 기득권들은 그건 네가 성리학을 몰라서 그래. 아니 성리학 저도 연구했는데요. 근데 지금 사회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것도 네가 성리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성리학이 좀 잘못된 것 같다니까요. 얘는 학문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네. 야, 얘 죽여라.
뭔가 좀 종교처럼 뭔가 좀 강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게 성리학의 절대화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 당시 기득권층 서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성리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다. 네가 성리학을 몰라서 그런다. 자꾸 성리학에 반기를 들면은 너는 죽어 마땅하다. 예, 이런 절대적인 일종의 종교의 교주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왜곡된 모습이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들이 있겠죠. 아니 그래도 성리학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자의 세계, 당시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약간 뭔가 꼰대가 된 거예요. 예? 이 꼰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MZ들이 막 나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 상대화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말만 맞다고 강요를 하시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휴입니다. 자, 이 윤휴는요, 주자님 말이,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의 말이 지금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박세당이라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주장을 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 너는 성리학을 몰라서 그래. 넌 성리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너는 성리학 학문 세계를 어지럽히는 도적놈이나 마찬가지야. 죽어 마땅해. 이걸 뭐라고 하냐? 사문난적이라 그래요. 학문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공격을 받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리학이.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득권 고인물들이 너무 공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도 성리학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이게 바로 호락 논쟁이에요. 당시 기득권층, 서인에서 기득권은 노론으로 바뀌죠. 이 노론들 내에서도 근데 솔직히 조금 안 맞긴 하잖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 기득권이긴 하지만 안 맞긴 하잖아 지금. 그렇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호락 논쟁이에요. 호락호락한 논쟁이 아니고 이게 왜 호락 논쟁이냐면요. 호론과 낭론의 논쟁이거든요. 호론과 낭론이 뭐냐면요. 이건 지역명을 딴 거예요. 호론은 충청도 호서 지방을 호론이다라고 하고요. 이 지역의 당시 노론들을요. 낭론이다라고 하면은 서울 낙산 일대, 서울 경기 일대의 노론들을 낭론, 이 학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약간 깨어있는,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낭론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성과 물성은 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성과 물성은 동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잘 모르겠어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좀 쉽게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오랑캐로 치부했었던 여진족, 이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했다가 청나라 만들고 우리를 굴복시켰죠. 병자호란 때.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우리보다 아랫국가였던 여진의 청나라를 우리가 섬기게 돼버렸어요. 성리학 세계관이 붕괴된 거죠. 그렇지? 이 기득권층 내에서 그래도 오랑캐들과도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인성과 인간과 물성, 사물, 오랑캐 이들과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의 발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동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꼰대로 가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요게 낭론이에요. 아니다! 그들과 우린 다르다. 왜? 인간과 물건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물건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인성과 물성은 이질적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이 호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이
이 청나라가 발달했으면 오랑캐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호론 같은 경우는요, 아니다! 오랑캐는 오랑캐야! 배척해. 요런 논의가 있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인간의 그 이치, 원리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한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성리학에 가정한 세계관이 붕괴돼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막 하는 느낌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다른 걸로 가자. 아예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으로 가자요. 이런 흐름도 등장하는 게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럼 이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리학에서는요, 처음에 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연구되는 게 기본적으로 성리학이죠. 그치? 인간의 원리, 본성, 이치, 그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하지만 기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게 기본적인 성리학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이치를 왜 연구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알아야지 그것을 잘 탐구하고 분석을 잘 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걸 알아야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 인식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이치를 탐구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 왜? 사람 마음에 좋은 이치는 다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잘 실천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나? 실천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양명학이에요. 성리학과 조금은 다른 학문이에요. 인간 마음이 있으면요, 이치가 이미 존재한다예요. 이걸 탐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마음에는 이치가 모두에게 다 있다 이거지. 그치? 뭘 탐구하는 양반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치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양지라고 하죠. 마음속의 양지를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다스리는 걸 치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돼? 행동만 하면 돼요. 행동이 중요하다 이거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곧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알아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행동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이네. 아는 것과 지식, 행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예요. 알아야 행동한다라는 거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행동을 하면 곧 아는 것이다. 지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합일,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유학이에요. 이게 양명학입니다. 자, 이 양명학은요, 지금 이 조선 후기, 이게 지금 조선 후기에 이게 확산되는 건데 조선 후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는데 당시 대학자였었던, 앞서 봤었던 퇴계 이황, 이 이황 선생님이 양명을 딱 보더니 한마디 딱 한 거야. 이거는 가짜다. 그죠? 요거는 잘못됐다. 이단이다. 말장난이다. 아니, 행동하는 게 안다? 아이, 그거는 그냥 마리아 방구야 막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황이 봤을 때 양명학은 잘못된 학문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뭐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후에 연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정제두라는 학자입니다. 자, 이 정제두는요, 지행합일, 즉 양명학을 바탕으로 연구했었던 학자고요. 이 정제두는요, 강화도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제두의 학파를 강화학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명학은 조선의 주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양명학은 비주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회의 모순을 속 시원하게 성리학에서 가정하는 세계관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을 요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비주류다 보니까 이 조선사의 문제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한계점이 계속 남아있긴 할 겁니다. 뭔가 좀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는 성리학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딱 등장하진 않은
약간 좀 아쉬운 대목,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단원에서 뭔가의 새로운 학문이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문제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조선의 교육기관 성리학 관련된 이론 문제 보셨고요. 자, 문제풀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잘 한번 보시면서 네 문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던 교육기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겠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교육기관은 뭐 성균관도 있었고 향교도 있었고 서원도 있었고 주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니까 지금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대요. 일단 하나를 제낄 수 있어요. 뭐야? 수원시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조선시대 유학교육기관 주로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바로 성균관, 그 다음에 향교, 그리고 서원,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수원시다라고 하니까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아니겠죠. 성균관은 요거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 한양, 한성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 요 두 가지를 중에 하나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방교육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교 아니면 서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차이가 뭐였냐? 성균관과 향교는 관학이에요. 관청이 만든 공교육기관입니다. 서원은 사학이에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줄에 지방 관아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왜요? 관청, 공교육기관이니까요. 예, 국공립학교니까. 그리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대성전 명륜당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관악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향 공간은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 서원은 그냥 사당이라고 할 겁니다. 강학 공간은 강의 공간이에요. 명륜당이라고 할 건데 서원은 그냥 강당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관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원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기관 구분하는, 이게 조선시대 문제 같은데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구분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옳은 거부터 보자. 4번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거예요. 왜? 중앙이 지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파견해서 지방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요게 정답이다. 향교, 중앙 정부가 하는 거니까 관학이고요. 파견하니까 지방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게요. 1번에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요? 칠제와 양현고 어디서 봤죠? 고려시대 국자감, 국자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관학 진흥책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이야. 관학을 장려하기 위한 고려시대 때 이런 정책이 있었구나. 최충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최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당, 사학이 너무 커지니까, 사교육이 너무 커지니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칠제 전문 강좌, 양영고 장학재단 이런 것을 고려시대 때 운영했구나. 고려 국자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자, 이번의 내용은 서원이지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운 거 서원인데 백운동 서원이 있었어요.
이 백운동 서원은 이후 이황에 의해서 사액되지요. 왕한테 건의하네요. 그래서 소수 서원으로 계칭되기도 했었다. 어쨌든 이거 서원이구나. 3번에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최고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입니다. 자, 성균관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성균관은 최고 국립대학인데 공교육기관의 그 내용을 보자면요. 중앙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요. 여기에서 공부해서 속과시험에 응시하더라. 일종의 과거 예비시험 같은 거다. 그래서 속과에 합격하면은 주로 성균관에 입학하더라. 그래서 성균관 입학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 문과인 대과에 응시한다. 요게 지금 과거 시험 예비시험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균관에 입학하는 건 속과 합격생들인데 이 합격생들을 생원과 진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원과 진사가 입학한다라는 것은 성균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아무나 입학하는 게 아니겠죠. 시험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 시험이 생원과와 진사과라는 시험이에요. 5번에 유학을 비롯하여 유학, 서학, 산학을 교육했다. 유학을 비롯하여 다른 것도 했음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향교라든지 뭐 사부학당이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서원이라든지 다 유학교육기관이에요. 이런 거는 고려시대 때에나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술교육이에요. 유학, 서학, 산학이다.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려시대 때 이거 국자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 조선시대 때에는 기술교육기관은 따로 없고 그냥 유학만 한다. 다른 것도 한다 그러면 조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구분하는 거예요. 뭘요? 성균관, 향교, 서원 요 세 가지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자, 조선의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균관인지, 향교인지, 서원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물론 뭐 사부학당이 언급될 수도 있는데 주로 물어보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중종 38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다.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다. 라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국왕으로부터 이런저런 것들을 받았대요. 예.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예. 흥선대원군 집권자 때 정리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될 건데 바로 서원입니다. 왜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운 게 백운동 서원이었었고 국왕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다. 이거를 사액되었다라고 봤었죠. 사액받은 서원으로서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바뀌는구나. 뭐라고요?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이 교육기관은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랑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 건물 배치도 보니까요. 제가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성균관, 향교 요거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랬냐? 대성전, 명륜당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서원은 사당, 강당 이런 일반 명사처럼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교육기관이지요. 사립교육기관이죠. 뭘 교육하는데? 유학을 교육하죠. 유학을 교육하면서 강당에서 기숙시설입니다. 그리고 선현에 대한 제사도 하지요. 사당. 물론 제사 담당은 성균관, 향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기관, 유학을 가르치는데 유학자들을 기리는 제사까지도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통해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라는 표현은 일단 중앙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했어요. 그럼 어떤 중앙에서 일관적인 원칙에 따라서 설치했구나, 중앙에서 설치했구나, 지방에다가 설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정부가 설치했구나, 관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향교입니다. 공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4번처럼 파견하는 거죠. 지방에다가. 이것도 향교입니다. 좀 아까 봤었던 거 5번에 있네요.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뭐라 그랬어요? 사부학당과 향교. 여기서 공부해서 소과 시험 보고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입학하고 그리고 문과 시험인 대과에 응시해서 이제 고위 관리가 되는구나. 자, 성균관이겠죠? 5번은 3번의 내용 아까 오답에서 봤었는데 실제 양현고 요거는 고려시대 국자감이라 그랬어요. 예, 관악지능책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교육기관 구분하는 거 문제 포인트였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림 얘기가 나오는데 뭐 도산서원도 이게 뭐지? 조금만 더 보세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요. 도산서원은 성학 10도를 지어서 수양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퇴계 이황이지요. 자, 퇴계 이황은 저서로서 성리학의 가르침을 10개의 도식으로 표현한 성학 10도를 저술했고요. 하나 더 저서로서 주자서 절요도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그리고 이 퇴계 이황은 이라는 가르침, 성리학의 이라는 그 원리, 이를 설명을 하는데 기대승과 그것의 근원은 무엇인지 사단칠정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게 퇴계 이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퇴계 이황을 기리는 서원이 도산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될까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구분해야 되겠지요. 퇴계 이황, 율곡 이 이들의 주장은 조금은 다른데 퇴계 이황의 사상을 정리한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의 저서를 두 가지로 파악을 했었는데 주자서 절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학 10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곡 2의 저서로서 자, 뭐가 있었죠? 동호문답이 있었고 경몽요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곡 2 성학 지묘가 있었어요. 예, 신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었던 그래서 성학 10도랑 성학 지묘랑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사림으로서 향약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퇴계 이황은 예안향약, 율곡 2는 해주향약, 각각의 지방의 향약 가르침을 만들기도 했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제시문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퇴계 이황을 기리는 서원이 도산서원이에요. 안동에. 율곡 2를 기리는 서원이 파주의 자운서원이라고 있어요. 요거까지도 체크해 두시면 단서를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산서원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퇴계 이황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4번에 있지요. 예안향약을 시행했다. 그래서 율곡 2랑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곡 2와 관련한 내용이 3번에 있네요. 동호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동호문답 율곡 2입니다. 자,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거는 앞서 본 것처럼 주세붕이라는 사람인데 이 백운동 서원을 사획하도록 건의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원하고 소수서원으로 계칭했다라는 거 봤었죠. 그래서 백운동 서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건의했었던 인물은 퇴계 이황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황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건립한 것 자체는 이전에 주세복나사이 먼저 했었구나. 이번에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요건 참고로 뭐냐면요. 명에 대한 의리를 위해서 북벌을 해야 됩니다. 청을 쳐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명나라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갚아야 됩니다. 라는 거. 북벌운동 언제 나왔죠? 효종 때 나왔는데 그때 효종의 스승이자 북벌운동을 주장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서 송시열을 떠올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효종 때 북벌운동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5번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을의 집람을 저술하였다. 요 5번의 내용은 넘어가셔도 돼요.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예학을 정리했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넘어가시고 나머지 것들 특히나 이와 이황을 비교하시는데 중점을 두면서 학습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책은 가의 글을 모아서 펴낸 문집이다. 누구일까요? 학변 존언. 자, 그래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대.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라고 하니까 이 주자의 견해는 뭐겠어요? 이거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을 비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와 행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에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와 행은 같은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은 지와 행은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와 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가 중요하다. 치양지설. 양지를 잘 다스리면 지와 행을 하나로 할 수 있다. 성리학자가 아닌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자, 이 학문은 뭡니까?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대안사상으로서 등장하게 될 건데, 자, 이 성리학 비판하는 양명학은 치양지설 그리고 심증리라는 키워드도 있었죠. 마음이 곧 이치다. 그리고 지와 행을 구별한다. 하면 안 된다. 지행 합일.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뭐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일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양명학을 발전시키는 선구자 역할하는 학자가 바로 하곡 정제두입니다. 양명학이구나라는 것을 끄집어내면 돼요. 그리고 정제두의 제자들은 학파를 형성하게 되니 그 학파는 바로 강화학파였었어요. 예, 강화도를 거점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확산되기도 했었다. 양명학 얘기였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사건이었었어요. 지금 이 시기는 조선 후기와 관련되어 있고 1번의 계유정난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2번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조선 초기에 신숙주라는 사람이 편찬한 건데 지금 여기 정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에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용되었다. 서울 출신인데 규장각 검서관이다. 규장각이다라고 하면은 임금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정조식이구나. 서울 출신으로 임용됐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학에서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5번에 성악지묘 아까 봤네요. 성악지묘인지 아니면 성악십도인지. 성악십도는 퇴계 이황이고요. 성악지묘는 율곡이이입니다.
예, 그래서 율곡 이이냐 퇴계 이황이냐 구분하시는데 여기 지금 양명학과 관련해서는 정제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의 양명학과 정제두, 예, 요것을 요 단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